안녕하십니까. 사주원국에 수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일간별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고 하면은 천간으로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신금, 진토, 축토에는 각각 수를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투출하지는 않았으나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장간에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주원국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신, 진, 축토도 없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역할은 목을 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생목, 즉 수와 목은 서로 상생의 이치가 되는데 만약에 수가 없다 그러면은 목으로서는 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왕성한 화를 견제하고 뭔가 조절하는 역할, 즉 상극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수의 역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화는 견제 또는 조절의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왕성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는 비록 토는 수를 극하는 토극수의 상극의 이치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 수는 토를 윤택하게 하고 자윤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주원국에 수가 없다면 토는 부스러기, 즉 부스러지는 메마른 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금의 입장에서는 수는 금생수, 금은 수를 만나서 쌍청, 자기의 기세를 수기를 유통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금의 입장에서는 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설청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금의 역할에서도 뭔가 답답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는 각자가 어떤 생을 받고 극을 하는 이런 구성들이 되는데 만약에 사주원국에 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목으로서는 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토로서는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윤택하지 못한 것들이 되고 금의 입장에서는 생할 수 있는 금생수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수기를 유통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금의 입장에서는 수를 만나지 못하면 설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와 화는 가장 대립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주원국에 수가 없다면 1점 하나의 화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왕성해지는 것은 결국에는 화가 왕성해진다. 화가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토는 더욱더 목은 메말라가는 형상이고 토 또한 메말라가는 형상이고 금은 극제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화다금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목, 화, 토, 금 일간에는 각각 어떤 영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뭔가 당령하고 월령을 덕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신강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는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간목일간에는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또는 갑을목이 5월에 태어나는 특히 하왕절인 사오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의 입장에서는 사오미는 식상 설기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간은 메말라가는 모습입니다.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때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간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지 또는 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경우라고 하면은 비록 목극토의 이치는 있다라고 하지만 토 또한 메말라 있는 토가 되면은 간목 또한 여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간목과 술토 안의 관계가 있어서 서로 극에 뭔가 서로 상생하는 이치보다는 극의 역할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목일간이 신월, 즉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난 경우라고 하면은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지장간에 임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신금 속에 들어있는 수를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일간으로서는 편간으로서부터 극제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났다면은 술월은 병화의 고지로서 화와 토가 다 조열한 상태입니다. 화가 토가 조열했는데 수가 없게 된다면 화는 더욱더 왕성해질 것이고 토 또한 조열해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났다면 당령한 모습인데 당령하고 신강하다는 의미보다는 이 토는 메말라버린 토입니다. 조토로서 건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간목이 나타나서 이 토를 극제한다고 하더라도
간목 또한 수의 생조를 받지 못하고 토 또한 윤택하지 않기 때문에 극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불리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금일간이, 특히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5월은 편관입니다. 편관. 화는 왕성하고 금은 절제에 이른 모습입니다. 일간으로서는 매우 절제에 임했기 때문에 매우 공경에 빠져 있는데, 이때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의 기세를 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간으로서는 오히려 관살의 극제를 받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다면은 그 6월은 금의 왕지입니다. 일간은 매우 신왕해진 상태입니다. 매우 신왕해졌음으로 인해서 일간은 뭔가 설계하든지 관성의 극제를 받아야 하는데, 신금으로서는 병화나 정화가 나타나서 극제하는 것보다는 수를 만나서 자기의 기세를 설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일간으로서는 화에 의해서 극제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칠살의 역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간은 또한 공경에 빠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주명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 또한 묘목을 두었고 연지에는 인목을 두었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로광지를 두고, 지지에 다 목국, 로광지를 깔고 있는 목국을 두었기 때문에 일간은 매우 신왕한 모습입니다. 일간은 신왕하고 식재관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주 주인공은 식재관을 다 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겠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재성부터 이미 살펴보면은 벌써 절지에 앉았는데 군비쟁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재성을 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했으나 일간을 극제하기 이전에 신금부터 이미 절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감히 관성은 일간을 극제하는 역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상관으로서 설계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가 한 점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수가 없는 경우에서는 화는 하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기세가 화로 다 설기돼 버리고 화가 왕성해지는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일간은 최초에는 신왕한 상태지만 할수록 일간 또한 공경에 빠지는 경우, 화에 의해서 설기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의 명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을묘 일주이지 하지만 이제 월이 앞에는 묘월이었는데 이제 진월이었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투출했던 것이 간목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조와 앞의 명조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이 진토에는 수의 고지입니다. 신자진 수국이 고지로서 인묘진 동방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목이 튼튼한 목이다. 그러니 이 경우라 하면은 식재간을 다 쓸 수 있는데, 특히 식신과 어떤 재성의 역할을 골고루 쓸 수 있기 때문에 부기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앞의 명조와 비교해보면은 어디에서 더 크게 부기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토가 있음으로 해서 이 목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유로운 모습이고 윤택한 모습을 얻어갈 수 있는데, 특히 토는 일간 입장에서 재성인데 윤택한 토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 재물의 범위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려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가 없는 사주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수를 이번에는 또 넣어본 경우입니다. 수가 들어가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일간으로서는 어디를 봐도 자기를 생조하는 인성과 비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 술토가 있으면 해서 자기의 고지가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인성으로서부터 생조를 받는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 인호술 하국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병화가 투출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술토는 결과적으로 일간의 인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성에 동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종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종살하고 싶습니다. 화가 이렇게 왕성한 모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마저도 화의 기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종하고 싶은데, 종살격이 성격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경우는 종살격이라 하더라도 가종살격, 즉 파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격의 순수성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일간이 목화에서 누려야 할 어떤 부기의 정도가 수에 의해서 상당히 방해받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목일간이 인월에 생했고 시지에다 묘목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록지와 왕지를 두고 있으니 일간으로서는 신앙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수가 없는 사주에서는 화가 하나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화세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지지에서 인술, 화국, 인호술, 화국 반합을 이루고 있는데 정간에 또한 상간까지 투출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일간의 모습이 신앙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주의 어떤 목의 환경은 식상의 어떤 설기가 태중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주의 병이 식상과 상관이 됨으로 인해서 화운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오히려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일간이 록지와 왕지를 두고 있으니까 식신생재, 상관생재격으로서 부귀를 누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겠지만, 실제로는 수가 없는 가운데서 부귀를 논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화운에서 크게 화를 만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하왕절입니다. 지지에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간으로서는 미토에 건을 두고 있는데 일간으로서는 화염토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으로서 매우 신강해진 상황입니다. 신강해졌기 때문에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식신과 상간을 이용해서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고 싶은데, 식신과 상간 또한 전부 다 절지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조토로서 생금의 이치도 조금 아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비록 식상과 상관이 나타나 있으나 왕성한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이 식신과 상관이 다 손상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사주 주인공으로서는 뭔가 누려가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사주 원국에서 수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일간별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